배열 문제 1번. 수량과 단가를 이용해서 1번 문제 먼저 풀지 말고요. 헷갈리니까. 예. 아니요, 그냥 이거 할게요. 어차피 이거 알아야 되니까. 1번 문제. 수량과 단가를 이용해서 지역별 수량에 해당하는 평균을 계산하시오. 지역은 물품 코드 앞에 두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범위에 두 글자 JJ, SS 있는데 JJ만 해당하는 수량의 평균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한번 볼게요. JJ에 해당하는 것만 찍어 보겠습니다. JJ만 하면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7개에 해당하는 수량의 평균을 여기다가 붙여 넣으라는 거야. 66.42라는 거죠. SS는 SS대로, JJ는 JJ대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수량의 평균, SS의 수량의 평균, 여기는 JJ 수량의 평균. 그 다음에 또 옆에 단가도 있어요. 단가 평균도 구하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에버리지와 if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라는 얘기. 배열 수식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left는 여기는 물품을 앞에 있는 두 글자를 뽑아 가지고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거에 이제 있습니다. 그것까지 생각해서 배열 수식을 하죠. 우리가 배열 수식하면 우리가 sum도 있겠지만 sum과 if 또는 average와 if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구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 결국은 평균입니다. 평균. 그러면 average를 이제 해야 되겠죠. average와 그 다음에 이제 if 들어가서 이제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건은 하나예요. 뭐죠? 물품 코드에 앞자리 두 자리 뽑아가지고 그놈이 물품 코드 여기 SS와 맞아 떨어지는 게 조건 하나죠. 그럼 여기는 조건 가로 하나밖에 안 들어가지가 않겠죠. 그죠? 근데 조건 가로 하나면 굳이 가로 넣을 필요는 없겠죠. 두 개일 경우에는 곱하기 가로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은 지금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필요 없겠죠. 왜 필요가 없냐? if가 들어가서 그 조건에 맞는 것만 여기다가 값 범위를 여기다가 지정해 주면 되는 거니까 분리됐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물품 코드에 이제 앞자리 두 자리를 뽑아주는 범위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left 들어가서 배열은요, 이렇게 개인당을 이렇게 찢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보여요. 범위를 지정했죠. 범위를 지정했습니다. 범위를 지정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배열 수식할 때는 내가 여기 값만 구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아래쪽으로도 채우기 핸들할 거고 옆으로도 채우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값을 구하고 아래로 채우기, 옆으로 채우기 한다면 이 범위가 물품 코드 두 자리를 뽑는 조건의 범위는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안 되죠. 옆으로도 가야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요놈은 절대 참조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F4 눌러주고 절대 참조하고 두 자리를 다 뽑아내는 거예요. JJ, JJ, SS 다 뽑아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건 하는데 뽑아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뽑아낸 것을 뒤에서는 여기 SS와 일치하는 거를 뽑아내라는 거예요. 일치하는 거. 자, 그러면 여기 있는 B24. 자, 여기도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값을 구하고 아래쪽으로도 하고 옆으로도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셀 주소는 아래로 내려가는 게 허용이 돼야 되겠죠. 근데 옆으로 가면 여기 값이 옆으로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셀 주소는 아래쪽으로는 이동되는 것을 허용하지만 옆으로 가는 것은 허용되지 못하죠. 그래서 혼합 참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B24에는
행은 움직이고 열은 고정화시키는 F4를 눌러서 $B24셀로 혼합 참조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값범위입니다. 수량의 평균이니까 수량의 범위를 제시해주면 돼요. 이렇게 범위를 지정합니다. 범위 이렇게 지정했죠? 자, 그런데 여기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여기에 있는 값은 수량의 평균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를 뽑아내서 평균값을 구하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얘가 아래로 내려갈 수는 없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행은 고정이 돼야 되겠고, 옆으로 가게 되면 여기 있는 수량의 범위가 단가의 범위로 이동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단가의 평균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범위가 그대로 한 칸 이쪽으로, 내가 채우기 하는 한 칸 가니까 여기도 한 칸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열은 움직이고 행은 고정화시켜주는 범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C$3에서부터 C$20셀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은 고정되고 열은 C열에서 D열로 이동이 돼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놈을 미리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채우기 핸들 하는 것까지도, 내가 채우기 핸들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내리고 옆으로 갈 때까지 범위가 이동돼야 되냐, 이동되지 말아야 되냐, 행만 이동해야 되냐, 열만 이동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주소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소를.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일단 수량, 여기 있는 물품 코드 SS와 같은 수량의 수치들만 뽑았습니다. 여기 보면 뽑았어요. 펄스 20 뽑았고 120 뽑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숫자들만 에버리지 값을 구했더니 57.45가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자, 끝났습니다. 수량의 평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르면 57 나오고요. 채우기 핸들 아래쪽으로 하면 66이 나오고, 단가의 평균 SS 단가의 평균은 3082, JJ의 단가의 평균은 2143,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왔나요? 안 나오면 내가 범위가 어디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수량 평균으로 범위를 딱 하면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아래로도 내려가는 게 아니고, 또 여기도 클릭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여기는 흔들림이 없어야 되겠고, 다 단가 평균 여기 풀고 클릭하니까 어때요? 이렇게 이동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범위가. 그죠?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자, 물품 코드와 판매 금액, 배열 수식은 요걸 참조를 해야 되겠죠. 요거에 물품, 이거 좀 색깔 좀 넣어줄게, 이번에는. 요 놈과 판매 금액, 여기 있는 판매 금액, 그러면 물품 코드는 요거죠. 물품 코드는 요거. 네. 그래서 물품 코드와 판매 금액을 이용하여 여기에 있는 물품 코드 SS111만 코드별로 판매 금액의 합배를 구했는데, 그 구한 것을 10만으로 나눠서 나눈 몫을 별만큼 채워서 해라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몫을 구하는 쿼션트, 그 다음에 썸을 구하는 썸, 알리피트를 이용해서 그 숫자만큼 별이 표시되게끔 배열 수식을 이용해서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조건은 한 개예요. 물품 코드. 값범위는 판매 금액이라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한다는 거예요. 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숫자를 별로 표시하니까 REPT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REPT.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별이니까 REPT로
자, 텍스트 별입니다. 미음 한자 탭 눌러서 별로 만들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숫자가 나와야 돼요. 3 나오면 3개가 나올 것이고 4 나오면 이제 4개가 나올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넘버 타임 여기에 이제 뭐 쿼션트 함수로 ENT 쿼션트 함수로 합니다. 자, 쿼션트 함수에 10만으로 나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10만이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10만으로 나눕니다. 뭐 판매 금액의 합계가 10만으로 나눠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뭐야? 여기 위에는 이제 판매 금액 합계를 구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배열 수식이 들어가는 거죠. 썸 함수를 이용해서 썸 함수를 여기서 들어갑니다. 썸 들어가서 조건 하나와 값범위를 제시하는 거 해줘야 되겠죠. 그죠? if도 아니고 썸만. 그러면 가로 조건 곱하기 값범위 가로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조건 가로와 그 다음에 값범위. 조건 가로는 물품 코드 여기 범위를 쓱 드래그 하셔야 되겠고, 여기는 채우기 핸들하면 얘는 뭐야? 아래로는 내려가지 못하게 묶어놔야 되니까 F4를 하면 되겠고, 는 물품 코드 여기를 찍어줘야 돼. A29셀. 근데 A29셀은 아래로는 내려가야 돼요. 같이 셀 주소가 옆으로 채우기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혼합 참조 의미가. 그냥 아래로만 내려가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값범위 가로에다가 이제 값범위는 판매 금액의 범위를 이렇게 제시해주면 얘가 알아서 계산이 되겠죠. 문제는 F4 눌러서 절대로 놔야 된다는 게 문제겠고. 그래서 SS1111의 물품 코드에 해당하는 판매 금액을 쭉쭉쭉 뽑아내서 썸했어요. 그 썸한 금액이 얼마냐? 34만 원이라는 겁니다. 이 34만 원을 쿼션트로 10만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몫이 얼마 나와요? 당연히 3 나왔죠. 34만을 나누기 10만 하면 얼마예요? 3.4니까 소점 띄고 3 나올 거 아니야, 몫이. 그럼 몫 3 나왔죠. 그 3을 REPT로 별로 개수 표시해 주라는 거죠. 이 문제의 뜻은 그겁니다. 자, 끝났어요. 그러면 뭐야?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면, 확인 버튼 눌러주면 이제 그만큼 별이 쭉쭉쭉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SS111 물품 코드는 판매 금액이 한 30만 원대인가 봐요. 그래서 3 나왔고, JJ111은 이것도 마찬가지고, SS222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 나니까 판매 금액의 합계가 한 70만 원대인가 봐요. 10만으로 나눴을 때니까 7 나오니까 몫이. 이렇게 값을 구해주더라 라는 얘기죠. 배열 수식은 미리 생각해서 다 계산되는 겁니다. 얘가 계산하는 거지 내가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얘가 뭐야? 코드별로 판매 금액에 해당하는 것만 계산되게끔 자리를 잘 잡아준 것 뿐입니다. 범위를 잘 잡아준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결제 방법. 여기가 결제 방법이에요. 결제 방법. 나라카드, 한국카드, 대한카드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결제 방법대로 여기에 카드가 이제 분류가 되겠죠. 여기 있는 분류.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또 할부 기간별로 여기도 할부 기간. 그놈의 이용해서 한다. 할부 기간과 결제 방법별에 따라 카드 사용 빈도를 계산하는
그 빈도수만큼 뭐야? 별로 표시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sum if 문제가 요건가요? 표사에 H23 H23이 어디지? 여기죠. 숨기기 취소. 여기죠. 여기 한국카드 여기죠. 자, 여기인 줄 알았네. 자, 여기 한국카드 여기 3개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빈도수라는 것은 개수라는 거예요. 한국카드는 할부 3개월짜리가 몇 개 있을까요? 여기 총 몇 개요? 17개죠. 한국카드를 보면 3개월짜리 한번 볼까요? 3개월짜리 한국카드 3개월 여기 하나 있죠. 한 개. 잘 안 보이죠? 이걸로 표시해야 되겠네. 이걸로 한 개. 한국카드면서 3개월짜리 여기 3개월짜리 하나, 두 개. 예, 두 개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뭐야? 2라고 표시하자는 거야. 17개 중에. 한국카드 중에서도 3개월짜리.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가 이 범위가 마칭돼야 되는 거죠. 여기는 또 여기대로 이렇게 맞춰야 되겠고. 그래서 sum과 if 그 다음에 repeat로 별 표시하랍니다. 두 개면 별이 두 개가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노란색으로 잡았으면 여기와 여기가 매칭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결국은 숫자를 또 별로 표시해야 되니까 RPT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RPT로 들어가서 별로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음 한자 탭 별로 하고요. 넘버 타임 여기 이제 뭐예요? sum if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sum 가로 여기 닫고 두 번째 if로 들어가서 조건은 두 개입니다. 결제 방법과 할부 기간별로 이렇게 가야 되니까 가로 곱하기 가로 조건 1 조건 2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한 것만 카운팅을 하는 거니까 1 해야 되겠죠. 그죠? 1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조건 결제 방법 한국카드는 한국카드대로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드래그하고 자, 범위 드래그하고 내가 요거 값 계산할 때 아래로 채우기 핸들하고 옆으로 채우기 핸들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범위는 아래로 내려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로 해줘야 되겠죠. 는 결제 방법 한국카드만 뽑아야 되니까 한국카드 H22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야. 여기서 문제. 내가 아래로 채우려면 엿셀 주소는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근데 옆으로 채우기 하면 대항카드로 참조를 해줘야 되니까 얘는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셀 주소는 아래로는 못 내려가게 행은 고정시키고 열로는 움직이게끔 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H22셀은 F4를 눌러서 H$22셀로 만들어줘야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로, 조건 가로는 여기죠. 할부기간. 여기 범위를 드래그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정시켜야 되겠죠. F4 눌러주고 이동 못하게. 는 할부기간 여기 3, G23셀을 찍었어요. G23셀을 찍은 거는 할부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12개월 아래로 내려가서 참조를 해서 계산이 돼야 됩니다. 옆으로 가는 걸 못하게 막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행은 움직이고 열은 고정화시켜주는 셀 주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G23을 F4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서 이렇게 열은 고정시키고 행은 상대가 되는 셀 주소 값으로 혼합 참조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일단 한국카드이면서 할부기간이 3개월에 해당하는 것만 뽑아서 그놈을 뭐요? 일식 카운팅 되면 최종적으로 썸은 2개가 나오고 그 2개가 나온 것을 알리피트로 별로 표시해라. 이렇게 된 거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면 별 2개가 나와 보일 겁니다. 채우기 엔드라면 각각 대한카드 3개월짜리는 4건이 나왔고요. 나라카드 3개월짜리는 2건이 나오고 대한카드 6개월짜리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는 뭐냐면 모델명, 이제 여기 좀 가릴게요. 모델명별로 모델 번호를 이용해서 또 매출액, 여기죠, 매출액. 그 다음에 결제 방법에 따라,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죠, 모델명, 여기에 있는 모델 번호 1번.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모델명에서 뒷자리 2자리 뽑아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결제 방법, 나라카드, 대한카드,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결국은 이제 뭡니까? 매출액에 해당하는 평균을 구하니까 결국은 내가 값을 구할 범위는 여기에 있는 매출액에 해당하는 것, 즉 매출액을 여기다가 뽑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건은 2개죠. 그죠? 예. 그래서 썸과 썸이 아니죠. 평균이니까 에버리지와 if와 라이트 함수. 라이트 함수는 뭐야? 모델명에서 2자리를 뽑아주는 함수고, 그 다음에 에버리지 평균값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 4번 문제, 여기 평균 금액이 얼마인지, 즉, 자, 여기 보시면 한국카드이면서 모델 번호가 01로 끝나는 거 찾아보면 요거 하나 있네요. 그죠? 한국카드이면서 01로 끝나는 거 요거 하나, 한국카드 여기 04 안되고 한국06 안되고 04 여기 또 있네. 한국카드 그죠? 01로 끝나는 거 2개 있네요. 그러니까 모델명이 01로 끝나고 결제 방법이 한국카드 그 2건 156만원과 584만원의 평균값 찍고 하면 얼마예요? 예, 370만원. 여기가 370만원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문제의 뜻을.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보시면, 뭐죠? 예. 에버리지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에버리지로 더블 클릭 들어가서, 이제 if 들어갑니다. if로 들어가서, 결국은 내가 값을 구하는 거는 매출액의 평균이죠. 그러니까 위에는 조건이고 값 범위는 밑에다가 써주겠죠. if니까. 그래서 범위를 여기에 지정해주고 고정시켜버리면 끝이에요. 이거는 값 범위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위에 있는 조건은
모델명에 있는 공의를 뽑아야 되고 결제 방법에 한국 카드를 뽑아주니까 조건이 두 개 되겠죠. 그래서 가로 곱하기 가로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결제 방법을 먼저 해도 되고 모델명을 먼저 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결제 방법을 먼저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 가로에 결제 방법 범위 들어가서 F4 눌러주고 는 한국카드 찍고 여기서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게 내가 채우기 핸들하면 이 한국카드 셀 주소가 아래로는 못 내려가고 옆으로는 가게끔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F4를 눌러서 하나 둘 눌러서 행은 고정시키고 열은 움직이게끔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거 만들어줬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로는 모델명 범위를 다 지정하면 좋겠지만 여기서 01, 03 이렇게 뒤에 있는 두 자리만 뽑아서 비교를 해줘야 되니까 레프트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아 레프트가 아니라 라이트가 들어가서 라이트 들어가서 가로 안에 라이트에 클릭하고 모델명 범위 지정하고 F4 눌러주고 두 칸 뽑으면 다 두 칸씩 뽑는 거야. 범위 지정한 거 다 두 칸씩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해. 뭐가 2% 빠져나와서 2% 빠져나와서 뒤쪽에 가로 안쪽에 가로와 라이트 사이에 있는 이 가로, 이쪽 가로와 가로 사이에 커서 놓고 는 집어넣고 이제 모델 번호 02를 이제 비교해 줘야 되겠죠. G29를. 그 대신 여기 G29는 채우기 핸들 할 때 밑으로는 내려가야지만은 옆으로는 또 못 가게끔 묶어놔야 되니까 열 고정시키고 행은 상대 F4를 눌러서 G29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베얼스식은. 그러면 얘가 알아서 01은 01대로 뽑고 한국카드는 한국카드로 뽑아가지고 그놈의 매칭되는 행수만 찾아서 매출액의 숫자를 뽑는 겁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면 이제 370만원 채우기 핸들 옆으로 당겨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각각의 나라 카드별 공번호 번호들 그러니까 결제 카드별 모델 번호별로 이제 금액을 뽑아가지고 그 뽑은 금액을 평균을 내는 거예요. 됐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배열수식은 그래서 범위만 잘 지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범위만 잘 지정해주면.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문제가 조금 6번 문제부터 볼게요. 5번은 조금 새로운 함수가 또 있어서 6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를 보면 가입 나이, 여기는 가입 나이, 이 가입 나이별로 여기가 있죠. 코드 0세부터 20세, 20세에서 40세, 30세에서 40세 이렇게 쭉쭉 연도 있고 연령대별로 그 다음에 또 코드도 있어요. 코드별로 BM, 뭐 SM 뭐 다 있죠. 그래서 코드별로 뭡니까? 가입기간에 뭐예요? 평균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코드가 BM을 갖고 있는 코드와 나이대에 0세에서 20대에 해당하는 나이대를 뽑아서 그놈의 가입기간을 뽑아요. 그 뽑은 숫자들만을 가지고 평균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는
잠깐만요. 레코딩 됐고. 자, 여기 보세요. 는 if 에라. 왜 그냐면 오류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오류 발생되는 거는 if 에라로 가봐 쳐줘야 되니까. 그냥 일단 if 에라 안 할게요. 왜 그냥 오류가 어떻게 났는지도 한번 봐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에버리지 먼저 들어갈게요. 에버리지 그 다음에 if 배열 수식은 다 이래요. if로 들어가서 아까 조건은 3개라고 했죠. 그래서 0세 이상짜리 조건, 20세 미만이라는 조건, 그 다음에 코드 조건 3개니까 가로 열고 닫고 곱하기 가로 열고 닫고 곱하기 가로 열고 닫고 이게 조건 3개예요. 값범위는 가입기간의 범위니까 값범위는 여기 밑에다가 value if true에다가 값범위 제재해주면 지가 알아서 뽑아 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F4 절대 참조해주면 되겠고요. 첫 번째 가로 나는 그냥 코드부터 먼저 할게요. 그러면 코드에 해당하는 번호 이렇게 드래그하고 F4 눌러서 절대 놓고 는 여기 있는 Q15셀 찍어주면 되겠죠. 문제는 얘만 구하는 게 아니라 BW도 구해야 되니까 아래쪽으로는 셀 주소가 움직이게끔 하고 열은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F4를 1번, 2번, 3번 눌러서 달러 Q15 이게 첫 번째 조건 만들어 준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조건은 가입 나이에 0세 이상으로 해야 되니까 자, 두 번째 조건 가로에다가 클릭하고 가입 나이 여 범위 중 이 범위 중에서 라는 거죠. F4 눌러주고 는이 아니죠. 0세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상 표시하고 0세 여기를 클릭해줘야 되겠죠. R13 그 대신 내가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으로 해야 되니까 얘는 아래쪽으로 내려가지는 못해. 옆으로 20세까지 참조를 해서 이쪽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R13에 F4를 1번, 2번 눌러서 R 달러13 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참조를.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조건 가로에 들어가서 이제 뭐 다시 가입 나이 쓱 드래그하고 절대 참조 누른 다음에 20세 미만 표시하고 여기는 20세 여기를 딱 흘러주면 돼요. R14세를.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열은 움직이지만 행은 고정시켜주기 위해서 F4를 눌러서 R 달러 14셀로만 만들어주는 조건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배열수식은. 그래서 이렇게 자 보세요. if의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을 그려주고 마지막 값범위 이렇게 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부분만 조심하게 하시면 돼요.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돼. 이해되셨죠? 끝났어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면 7.33 나옵니다. 채우기 핸들하고 옆으로 채우기 핸들 했어요. 그랬더니 뭐야? 여기처럼 이렇게 에러가 뜨는 거야. 에러가 뜬다라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이 범위 중에 30세 이상 40세 미만자가 없어. 여기 나이가 없으니까 계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러가 뜬 겁니다. 그 에러가 뜬 거를 뭘로 하라고 했어요? 공백 처리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뭐예요? 에버리지 앞에다가 if error 더블 클릭하고 fx 들어가서 if 쪽에 가서 요놈 공백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공백 처리.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면 이제 뭡니까? 다 이제 끝난 거죠. 이렇게 옆으로도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기다 공백 처리 된 거잖아요.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이게 정답.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역할은 뭐다? 가로만 잘 쳐요. 이렇게 배열수식에서는 가로만 잘 치면 됩니다. 이렇게 가로만.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하고, 자, 가입자 수, 가입 나이와, 여기는 가입 나이, 여기는 가입 나이와, 여기는 나이대별, 여기도. 그 가입 나이와 나이대를 이용해서 나이대별로 가입자 수가 몇 명인지를 표시해라. 가입자 수, 즉 아까처럼 여기는 가입자에서 10세, 20세, 30세, 40세, 50세 했는데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한 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뭐야? 여기 있는 범위가 즉 보니까 25명이야. 25명이면 여기에 있는 가입자 수의 총 합계는 25명이 나와야 되고 10명, 그러니까 10세 연령에는 몇 명이고 20세 연령은 몇 명이고 30세 연령은 몇 명인지 이게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입자 수가 한 명도 없는 여기 같은 경우 0보다 작은 수다 0보다 큰 수인 경우에는 추가하지만은 그 아니면 뭐다? 예, 0명일 경우는 미가입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텍스트 함수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프리퀀시라는 함수가 나옵니다. 여기 있는 빈도수를 가는 거. 빈도수가인가요? 예. 그거를 이제 구하는 거. 그래서 if frequency 텍스트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는 if 들어가서 fx 프리퀀시로 여기는 이제 취소 일단 누르세요. 취소 누르시고요. 프리퀀시 함수 나올 때는 여기 있는 프리퀀시 함수가 나올 때는 처음에 내가 값을 구하고자 할 범위를 미리 지정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는 채우기 핸들 하시면 안 돼요. 프리퀀시 함수가 나올 때는 채우기 핸들 하는 게 아니라 범위를 지정을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한꺼번에 값이 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리퀀시는 범위 지정하고 그 다음에 는 범위 지정하고 클릭하지 말고 그냥 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if 들어가서 범위 지정하고 는 if 들어간 다음에 프리퀀시를 구해서 각각에 있는 0보다 작은 크냐라는 걸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프리퀀시 FREQUENCY 가로 열고 닫고 프리퀀시로 들어가서 여기는 뭐 없습니다. 데이터 범위가 어디예요? 여기에요. 분포도가. 도수 분포 구하는 것이 프리퀀시입니다. 데이터 범위는 여기죠. 그 다음에 빈스 어레이 여기입니다. 끝. 그러면 보세요. 보시면 여기 있는 데이터 범위 중에 10세까지 해당하는 0세에서 10세까지는 3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대는 6명 있고 30대는 1명 있고 40대는 없어요. 50대 없어요. 60대 7명 있고 이런 식으로 바로 구하는 게 바로 뭐냐? 빈도수 프리퀀시 함수예요. 끝났습니다. 그게 뭐예요? 0보다 크냐라고 물어본 거죠. 0보다 크냐. 0보다 크면 다시 그 해당하는 거를 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가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이제 미가입이 들어가겠죠. 미가입. 0보다 크면 그 숫자 그대로 표시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미가입으로 나누기 때문에 if를 쓴 거예요. 자, 그러면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내용 그대로 또 써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고 왜 그러냐면 그냥 하면 숫자만 나오는데 뒤에 명을 붙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텍스트로 여기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텍스트로 클릭해서 밸류는 아까 있는 그 프리퀀시 구한 거 그냥 그대로 복사하면 되고 그 놈을 이제 뭐라고요? 예, 0명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겠죠. 0명
이런 식으로 0명으로 포맷 텍스트를 해주면 3 나왔으니까 3명 이렇게 해주라는 거죠. 끝났습니다. 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면 알아서 얘가 1세에서 10세는 그러니까 10살은 3명 가입자 수가, 11세에서 20세 가입자 수는 6명, 21세에서 30세는 10명, 31에서 40세는 뭐예요? 한 명도 없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구하는 거. 프리퀀시 함수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여기 있는 범위에, 여기 범위에 구간 구하는 거예요. 구간의 개수. 이렇게 구간의 개수를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